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보조제의 심각한 부작용과 왜 요요가 쉽게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를 드시거나 비만 클리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때뿐이고 결국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다이어트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때 최대 몸무게가 110kg를 찍고 그때부터 20년 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는 다이어트로 13kg 정도 감량한 후에 잘 유지 중입니다. 이 다이어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처방받으시는 다이어트 약이나 식욕 억제제,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각종 다이어트 제품은 우리 몸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그런 약들이 바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편안한 상태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식욕이 증가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잘 되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건데 사실 요새는 너무 날씬한 몸을 선호해서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약간 과체중이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처럼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먹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식욕이 줄고 기운도 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쉬고 있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운이 나니 아무래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 운동을 해도 지치지가 않으니 살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을 먹을 때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살은 빠지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니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소화불량, 변비, 역류성 식도염, 질염과 같은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혈관이 수축되어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손발은 냉해지고 장이나 자궁 등 말단 부위 온도는 내려가지만 열이 간과 심장에 편중이 되어서 열이 막 올라오니까 탈모도 생기고 비문증, 피부염 등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약을 끊게 되면 억제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갑자기 풀리면서 더 식욕이 폭발해서 리바운드로 살이 더 찌고 이런 식욕 억제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짜증도 많아지고 화가 점점 몸에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밥을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결과가 생깁니다. 식욕이 억제된다는 식욕 억제제는 우리 몸을 극도로 스트레스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전쟁터를 곧 10분 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입맛이 없을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소화액도 나오지 않고 침도 나오지 않으니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또 뭔가 막 움직이게 만드는데 집중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쉴 새 없게 움직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다이어트 약들은 우리 몸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약들입니다. 고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우울증약, 진통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식욕 억제제, 과라나 추출물이나 시서스, 간을 상하게 하는 가르시니아 성분 등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모두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이런 약들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도 방해하게 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변비를 유발하고 우리 몸속의 모든 진액을 말라붙게 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건조해지고 자궁이나 질 등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암과 같은 질환도 바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과립구가 증가하면 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당장 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암이 생기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고 암이 생길 확률을 매우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대사증후군, 상열 한행, 수족냉증, 자궁이나 난소질환, 하지정맥류,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몸이 떨리는 증상, 어리는 증상 등도 교감 항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상시에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이런 다이어트 제품이나 약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약들을 먹어서 살이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잠시 빠지지만 또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저처럼 식습관을 바꾸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들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특히 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속에 부신해서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내장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른 분들 중에도 배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내장지방이 쌓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른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자가 면역이 생기기도 쉬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과 이런 부작용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은 그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 그런 원인들이 쌓여서 나중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